할아버지의 비밀 유산. 오늘은 서울역에 버려졌지만 100억 원의 유산을 받게 되는 여성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2세가 된 최지민은 제주도 섭지코지 펜션 베란다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녀는 44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을. 28살이었던 그때 새벽 5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었죠. 최지민님 보호자분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살 때 서울역에 버려진 후 줄곧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에게 보호자는 없었으니까요. 지민은 고아원에서 자라 대학을 나오고 이 병원 간호사로 일하면서 어젯밤에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심한 불면증이 있었는데 과로가 겹쳐 쓰러진 것입니다. 괜찮다고 하였으나 며칠 입원하라는 의사의 권유로 입원실로 올라갔습니다. 1시간 후쯤 병실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변호사 박준혁입니다. 김태준 회장님을 아십니까? 아니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태준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지난달 돌아가셨는데 최지민 씨를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재산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남기신 4개의 편지를 읽고 미션을 완수해야 합니다. 유산, 상속, 미션. 지민은 뜻하지 않은 방문자의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받아 뜯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치는 순간 지민은 숨이 멎었습니다. 사랑하는 지민에게. 지민아, 갑자기 놀랐으리라 본다. 넌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잘 안단다. 넌 3살 때 서울역에 버려진 게 아니고 넌 유괴당한 거란다. 넌 태준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였어. 내 딸 수연이의 딸. 그런데 내 동생 김태식이 유산이 너에게 갈까봐 두려워서 너를 없애려 했었지. 김태식은 내 이복 동생이야.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생긴 동생이지. 그는 평생 태준그룹을 탐냈어. 하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걸 물려주셨고 김태식은 재산의 10%만 받았지. 그는 나를 늘 원망했어. 그리고 평생 기회를 노렸단다. 수연이가 너를 낳았을 때 김태식은 알았어. 수연이가 미혼모라는 걸. 그리고 내가 태어나면 태준그룹의 유일한 상속자가 된다는 걸. 그래서 그는 수연이의 차 브레이크를 망가뜨렸어. 수연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 박미란을 매수해서 너를 유괴했단다. 난 너를 찾아 헤맸어. 전국의 고아원을 모두 뒤지며 같은 또래 아이들을 수없이 유전자 검사를 하다가 결국 너를 찾았단다. 하지만 나는 내 앞에 나서지 못했어. 태식이도 널 찾고 있었거든. 내가 너를 찾았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 넌 다시 목숨이 위험해질 테니까. 그래서 그림자가 되어 너를 지켰단다. 소망 고아원 박혜숙 원장님을 찾아가렴. 할아버지가 지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괴? 내가 유괴되었다고? 이틀 후 소망 고아원을 찾아갔다. 75살의 박혜숙 원장님은 은퇴하시고 딸이 운영하고 있었다.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40 후반의 교양 있어 보이는 여성이 상냥하게 물었다. 전 최지민이란 사람입니다. 박혜숙 원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원장님은 전화 통화 후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며 따뜻한 커피를 내주셨다. 20분 정도 지나자 고상한 백발의 박혜숙 원장님이 상자 하나를 들고 들어오셨다. 박혜숙 원장님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와 편지를 보여드렸다. 그러자 원장님은 가져오신 상자를 열고 편지와 앨범을 내게 주셨다.
회장님은 25년간 매달 내 이름으로 기부하셨어. 그런데 절대 아무도 모르게 하셨지. 내 신분이 알려지면 위험하다고 하시면서. 위험이요? 응. 회장님은 항상 내 주변에 경호원을 배치하셨어. 내가 모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개입하라고 하셨지. 앨범을 펼치자 지민의 어린 시절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생일잔치, 중학시절,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 졸업식. 그제서야 지민은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마다 누가 준 장학금이니 후원금이니 하시며 좋은 옷과 학용품, 그리고 학원비를 내어주시던 일. 우리 고아원이 늘 좋은 옷과 먹을 것이 넉넉했던 것. 같은 고아원에서도 특히 내가 많은 혜택을 받았던 일. 대학을 가면 원장님이 조용히 불러 어느 재단에서 장학금을 주었다 하시며 등록금을 주시던 일. 고아원에 있으면서도 별로 옹색하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원장님이 간호사복을 입은 내 사진을 집어드시며 말씀하셨다. 이 사진들 누가 찍었는지 아니? 회장님이 고용한 사진작가야. 몰래 찍어서 앨범을 만드셨지. 마지막 장에 글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 지민이가 멋진 간호사가 되었구나. 자랑스럽다. 김태식이 감옥에 갔으니 이제 내가 알아도 안전할 것 같구나. 지민은 앨범을 안고 흐느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지민에게. 명동 오래된 미래 서점으로 가렴. 그리고 알아야 할 게 있어. 기억하니? 내가 22살 때였어. 2018년 7월 20일. 병원 앞에서 낯선 남자가 다가왔던 거 기억하니? 그 남자는 김태식이 고용한 사립탐정이었어. 너와 접촉해서 내가 수연이의 딸이라는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 나는 그 남자를 찾아가서 경고했어. 그리고 돈을 줬지. 1억 원. 입을 다물라고. 내가 25살 때였어. 2021년 11월 3일. 내가 야근 후 집에 가는 길이었지. 어두운 골목에서 2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 김태식이 보낸 건달들이었지. 너를 납치하려고. 나는 경호원 5명을 보냈어. 그들은 건달들을 제압했고 너는 무사했지. 넌 그날 싸우는 소리를 듣고 도망쳐서서 피했다고 생각했겠지. 아니야. 내가 너를 그들로부터 항상 보호하고 있었던 거야. 할아버지가 지민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때 그 일들이 모두. 서점에서 지민은 책 한 권과 오래된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지민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회장님의 딸 김수연 씨입니다. 28년 전 출산 직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서점 주인이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사고 당시 기사예요. 지민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김수연 씨 차량 브레이크 고장으로 교통사고 사망. 경찰 조사 결과 브레이크 오일 누출 확인. 정비 불량 추정. 하지만 회장님은 평생 그게 사고가 아니라고 믿으셨어요. 동생 김태식을 의심하셨죠. 김태식이요? 네. 김태식은 회장님의 이복 동생입니다. 태중그룹 부회장이었죠. 하지만 2021년에 회사 돈 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어요. 10년형을 받았죠. 그럼 지금은 교도소에 있습니다. 출소는 2031년 예정이에요. 지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설 속 찢어진 종이에 적혀 있었습니다. 북한산 수연 미술관. 조심해서 가렴. 미술관으로 가는 길, 지민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술관 입구에 도착하자 그 차는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검은 차는
할아버지가 보낸 경호 차량이었어요. 미술관에서 관장이 하얀 천을 걷어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림이 나타났어요. 제목은 나의 딸 지민이에게. 수연 씨는 이 그림을 그리고 일주일 후 돌아가셨어요. 2097년 5월 12일이었죠. 관장이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수연 씨의 일기예요. 회장님이 보관하라고 하셨죠.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97년 4월 28일. 아기 이름을 지민이라고 짓기로 했다. 지혜로울 지자의 백성민자. 지혜롭고 착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 아버지한테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다. 미혼모라는 걸 알면 실망하실까봐. 하지만 곧 말씀드릴 거다. 지민이를 보시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2097년 5월 5일. 요즘 김태식 삼촌이 자꾸 나를 찾아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부담스럽다. 아기는 낳을 거냐고, 혼자 어떻게 키울 거냐고 물어본다. 왠지 불안하다. 삼촌 눈빛이 이상해. 2097년 5월 10일. 오늘 차 정비소에 갔다. 정비사가 이상하다고 했다. 브레이크 오일이 새고 있다고. 누가 일부러 구멍을 낸 것 같다고. 무섭다. 누가 나를 해치려는 걸까? 그게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이틀 후 수연은 세상을 떠났죠. 지민은 일기장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관장이 상자를 건넸어요. 세 번째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지민에게. 이제 거의 다 알았구나. 수연이의 일기를 읽었니? 내 엄마는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김태식이 내 엄마를 죽였어. 그리고 너를 유괴했지. 그 증거를 찾는데 20년이 걸렸단다. 2015년 나는 당시 정비소 직원을 찾아냈어. 그는 김태식이 5만 원을 주고 브레이크에 구멍을 뚫게 했다고 증언했지. 2018년 나는 박미란을 찾아냈어. 그녀는 김태식이 1억 원을 주고 아기를 유괴하게 했다고 자백했지. 마침 아이가 없던 박미란은 남편이 1년 전 이란 출장 갔다가 돌아오자 자신의 아기인 양 거짓으로 너를 출생신고를 하고 키우려 했지. 아이를 못 낳은다고 시어머니에게 온갖 구박을 받고 있는 터라 김태식의 요구에 쉽게 넘어갔던 거야. 하지만 갑자기 생겨난 아기가 의심스러운 시어머니가 의성에서 올라와 다구치니까 서울역 광장 의자에 버리고 간 거야. 2020년 나는 김태식이 내게 보낸 건달들을 찾아냈어. 그들은 김태식이 5천만 원을 주고 너를 납치하라고 했다고 말했지. 모든 증거를 모아서 검찰에 넘겼어. 하지만 김태식은 살인 혐의를 벗어났어. 증거가 부족했거든. 대신 횡령죄로 감옥에 갔지.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 이제 넌 안전해. 김태식은 10년 동안 감옥에 있을 거야. 제주도 섭지코지 할아버지의 집으로 가렴. 마지막 진실이 기다리고 있어. 할아버지가 일주일 후 제주도 펜션 테이블에 마지막 편지와 두툼한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민에게. 이 펜션은 수연이와 마지막으로 여행했던 곳이야. 2097년 4월이었지. 수연이는 임신 7개월이었어. 우리는 일주일 동안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 수연이는 아기 이름을 지민이라고 짓겠다고 했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서울로 돌아온 다음 달 수연이는 세상을 떠났으니까. 나는 평생 후회했어. 왜 수연이를 지키지 못했을까? 왜 김태식을 의심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너는 반드시 지키기로 했단다. 28년 동안 그림자가 되어 너를 지켰어. 내가 위험에 빠질 때마다 막았지. 지민아, 미안하다. 내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그리고 너를 외롭게 했지.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했다. 하지만 다시 찾았을 때 맹세했단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난 그동안 하루도 너를 잊을 적이 없단다. 내가 무사한지 매일매일 확인했지. 김태식이 감옥에 가고 나서야 안심했어. 이제 내가 죽어도 넌 안전하겠구나. 모든 재산은 너에게 상속될 거다. 태중그룹도, 이 펜션도, 수연재단도. 수연재단으로 고아원 아이들을 도와주렴. 너처럼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지민아, 넌 버려진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겠지? 누군가의 위험에서 너를 지키기 위해. 그림자로 살았지만 후회 없어. 내가 무사히 자란 걸 보는 게 내 유일한 행복이었으니까.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당당히 살렴. 내 이름으로. 영원히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72세의 지민은 회상을 멈추고 찬찬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주의 바다 내음, 갈매기 소리, 그리고 파도 소리가 정겹게 들리는 곳. 하얀 갈대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아래 나지막하게 돌담은 쌓은 예스럽지만 고풍스런 펜션. 44년이 지난 지금 제주도 펜션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할아버지가 남긴 이곳에서 그녀는 평화롭게 살아왔죠. 수연재단 이사장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수천 명의 고아원 아이들을 도왔어요.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했죠. 특히 가정 파탄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 가정폭력으로 들어온 아이들, 많은 사연의 아이들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태식은 10년 복역 후 출소했지만 다시는 지민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재산도 권력도 모두 잃었으니까요. 그는 쓸쓸히 늙어갔고 5년 전 세상을 떠났죠. 지민은 결혼도 했습니다. 착하고 마음 따뜻한 남편을 만나 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지민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지민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주가 셋입니다. 정말 사랑스런 손주들입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손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우리 예린이 왔구나. 10살 손녀 예린이가 지민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가족 이야기를 써오래요. 할머니 얘기 써도 돼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쓸 건데? 할머니가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주신 이야기요. 선생님이 감동적이래요. 지민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써도 좋아. 그리고 이것도 알려줄게. 사람은 혼자가 아니란다. 누군가 항상 지켜보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죠? 그럼. 내 증조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나를 평생 지켜주셨지.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예린이와 함께 베란다로 나가 노을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바다 너머로 붉은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지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예린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요. 그래, 우리 예린이 착하네. 넌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밤하늘에 별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지민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지, 평생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손주들에게 전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좋은 꿈 꾸세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가대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았어요. 지민은 미소 지으며 예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대답 같았어요. 그날 밤 지민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평생 누군가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주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손주들에게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상적이라 생각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세요.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들, 하지만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 그리고 나의 직장 동료에게 오늘도 사랑을 전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마워, 친구. 도와줘서 감사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사랑하고 사랑받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